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정인재 연구원입니다. 이번 촬영은 올해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파생 상품 시장 이제 2021년 돌아보고 22년 전망해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코스피 상황 어떤지 간단히 점검해 보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1년 파생 시장 이제 현황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이제 파생 시장은 20년에 비해서는 좀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코스피 200 선물로 보면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로 22.5% 감소를 했고요. 현물 대비 선물 거래대금 비율은 2020년에는 3.16배에서 올해는 2.5배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선물 시장이 전체적으로 현물 대비 거래가 좀 죽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 11월 말 기준으로 이제 올해 거래대금이 150조 원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9.6%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생 시장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변동성이 축소되고 시장이 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V코스피가 연초에 이 변동성 지수죠. 코스피 200으로 만든 변동성 지수인데 35% 정도까지 증가했지만 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조정받았다 상승하면서 7월 달에 축소되고 또 하반기에 다시 변동성이 좀 늘었지만 20%를 의미 있게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긴 했지만 업틱룰 등의 제한이 좀 컸고요. 그리고 이제 차익 거래가 그리고 이제 거래세가 부과가 되면서 차익 거래는 축소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전체 거래대금 대비 차익 관련 프로그램 매매 비중은 20년에는 2.26%에서 21년에는 1.19%로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니 선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월 만기 후 미니 선물의 금융 투자에서 LP 제도가 이제 폐지되면서 이 시장도 이제 위축이 됐습니다. 연초에서 3월 말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이 이제 5.92조 원이었는데 3월 만기 이후에는 일평균 2.13조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요. 3월 만기 전까지 기관 투자자 거래대금이 21.8%에서 이후에는 4%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미니 선물 거래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 거래 비중이 이제 조금씩 증가하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미니 옵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니 옵션은 이제 일종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거래가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초에서 3월 만기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103억 원이고요. 이후에는 344억 원으로 약 232%로 이제 급증을 했고요. 미니 선물에서 이제 금융 투자가 LP가 중단되면서 이제 미니 옵션으로 옮겨와서 합성 선물을 이용해서 이제 차익 거래를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니 옵션 거래가 많이 증가됐고요. 개인 투자자는 거래 자체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 비중이 이제 크게 감소했고 외국인과 기관 이제 거래가 늘면서 이제 이들 간의 이제 치열한 어떤 차익 거래를 통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수익의 기회가 금방 줄어드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위클리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위클리 옵션은 매주 목요일이 만기인 옵션입니다. 2019년 9월 23일에 개장하고 꾸준히 성장을 해서 올해 이제 10월 6일에는 일간 거래대금이 하루에 3,402억 원까지도 증가를 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의 변화에 따라서 거래 대금은 이제 조금씩 변화는 있었지만 코스피 200 옵션 대비로 한 거래대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간 옵션 대비 거래량 비율은 이제 최대 1.8배 정도까지 늘었고 거래대금 비율은 40%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거래대금 비중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기관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3.6%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거래량은 11.5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만기가 임박해서 가격이 싼 외가격 옵션을 이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크지 않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였고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매수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또 이제 기관은 외가격 매도를 하고요. 또 사실상 이제 만기일에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 보여서 이 위클리 옵션 시장이 사실은 위축되는 파생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성장세를 계속 이어간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는 뭐 옵션 만기가 보통은 뭐 매달 뭐 두 번째 목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월간 옵션이고요. 그 옵션 말고 첫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해 갖고 매주 목요일 날 인제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소위 투기적 거래를 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인제 그 플랫폼이 생겼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2022년 파생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뭐 추가적으로 유축될 수 있는 폭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인제 2020년에 사실 시장이 급변동하면서 옵션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뭐 2021년 들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시장 자체가 인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그 선물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그 2017년 그 승수가 이렇게 2017년 3 월에 승수가 인제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1 포인트당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그 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역사적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옵션 거래도 지난 7 월에 월간 8.8조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역사적으로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사는 또 그 내년 초까지도 시장은 좀 변동성 장세에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옵션 시장에서 여기서 추가로 좀 위축되는 거는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시장 현황을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분석을 간단히 해 드리자면 제가 뭐 10월 달에 인제 이 영상 찍을 때 "계단식 하락 구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인제 계단 하단을 인제 깨서 한 2,750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하락 구조는 어느 정도 좀 중단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이 3,050 그 포인트 이전 고점 때 저항을 좀 넘지 못한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좀 이렇게 조정 국면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뭐 2,822 포인트의 이전 저점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조정 과정에서 저점이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높아지는지 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좀 바닥권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서 인제 고점이 낮아지면 사실은 쪼금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고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국면이긴 하지만 사실 인제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낙폭은 뭐 그닥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쪼끔 더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아타 투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안타 티레이더 투자